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자유헌정포럼 방송입니다. 오늘도 올림픽 공원에는 남녀 구분 없이 수많은 군중들이 부정선거 재선거를 외치며 82일째 농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이재한 변호사를 부정선거 특별검사로 임명해서 수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재명 정권의 정치적 탄압을 어떻게 이겨내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낼 것인가에 대한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이 수사를 지켜보면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서버카 국민운동본부 대표 장재현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장재현 박사님은 특별히 소개하지 않더라도 그동안 수년에 걸쳐서 중앙선거안위원회가 저질러온 부정선거를 과학적인 사례를 들면서 고발해왔던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장 박사는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해서 중앙선거의 부정을 밝혀낼 것이고 또 그동안 어떠한 일들을 해왔으며 또 어떤 선거가 있을 것인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 박사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제일 먼저 네. 장 박사님께서 어떤 계기로 선거인의 부정선거를 밝히기 시작하셨죠? 저는 2020년도에 저도 국민의 관심이 있으니까 텔레비를 보다가 아이고 새벽에 막 김진태 떨어지고 나경원 떨어지고 오세훈 떨어지는 거 보고 와 뭐 세상에 뭐 이런 일이 있나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며칠 있다 보니까 이제 뭐 민경호 의원부터 해가지고 부정선거 밝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아하 근데 이제 민경호 의원이라든가 많은 분들은 부정선거 밝혔는데 이분들 전산실에서 금방 경력이었거든요. 그 저는 뭐 평생을 전산실에만 살았으니까 아하 이거 몇 가지 금방 알죠. 아 이거 어떤 루트로 이게 부정선거가 이렇게 됐구나 했는데 그래도 뭐 저 말고도 열심히 싸우니까 저는 강남에서 그냥 흔히 말하는 커피 한잔 하면서 박수만 치고 이제 시간 쭉 지나갔는데 근데 이제 민경호 의원이 결국은 대법원에 가가지고 치고 뭐 이런 과정을 쭉 보다가 그러니까 한 4년 중에 한 2년 반 하다가 이제 끝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뭐 블랙십이 그 다음에 부방대 이런 활동들이 한 1년 반은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2년 전에 아이고 이게 192석 그런 거지. 그게 놈들이 이제 180석 그 다음에 이번에는 2년 전에 192석 다음 이제 1년 반 남았는데 다음에 205석 그럼 대한민국은 이제 일당 독재로 가니까 이제 끝나잖아요. 아이고 야 이놈들 뭐 큰일 났겠구나.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4.10부터 이거는 뭐 이거 뭐 일당 독재는 100% 보이니까 그때부터 이제 아스팔트 나와서 싸움을 했는데 저는 이제 다른 이제 뭐 많은 분들하고 다르고 전 전산실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이번에도 하이라이트인데 전산실에 있는 공무원 7명 다 고발했거든요. 그놈들이 알파자 오메가 이게 요번 특검도 이게 마지막입니다. 7명을 구속시키느냐 못 시키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게 부실이냐 부정이냐 맞습니다. 네, 딱 7명이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데 그래서 고발을 해서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쉽게 생각할 줄 알았다. 쉽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깜빵 가듯이 어마어마한 세력이 있다는 거를 저는 직접 피부로 느꼈죠. 네, 피부로 느껴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이거 헌정에서 찍으니까 제가 또 7명을 고발을 했는데 7명을 이걸 똑같이 또 했거든요. 또 했는데 과천경찰서 수사팀장이 제가 사기꾼으로 고발했거든요. 근데 과천경찰서장이 아유 박사님 수사해보니까 사기꾼이 아니래. 이거 제가 졌잖아 그죠? 그래서 사기꾼이 아니래서 그 저는 이제 하니까 안양지청 찾아갑니다. 검사 찾아가서 그때는 이제 뭐 집에도 안 가고
우리 한 5-6명이서 집에도 안 가고 안양지청에서 9주를 계속 집회를 했어요. 오라스목금. 그랬다가 이제 이거는 뭐 어차피 유튜브에서 재밌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같이 집회하는 애가 친구가 박사님 이래갖고 그럼 검사를 못 만난다는 거야. 검사가 하느님하고 똑같으니까. 그래서 방법을 좀 바꾸겠다. 그런데 지금 바꾸겠지. 그래서 한번 해봐 했더니 그냥 이런 빌딩이니까 지청이 빌딩에다 대고 김지훈 검사 나와, 김우지청장 나와. 그냥 소리만 질렀어요. 막 그때는 뭐 저희도 또 보통 하완도 막 한 바퀴 돌았거든요. 격려해 준다고. 그러니까 김지훈 검사와 지청장을 했는데도 안 만나주니까. 그래가지고 김우지청장 나와, 그 다음에 김지훈 검사 나와 한 5번 했는데, 옆에 있던 할머니, 연세 많으신 분이 70한 60대 된 분이 그냥 깃발에 바닥 자빠지 누운 거야. 실제로 누우니까 할머니가 또 누웠어. 할아버지가 눕고 할머니가 눕고. 그 4명이 눕는데 걸린 시간이 한 10초? 10초도 안 돼갖고 4명이 확 누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경찰이 이 연세가 많으니까 겁이 나니까 전부 다 여기처럼 그 지청 빌딩 앞에 막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전화 받고 있다 보니까 오이 누우신 거야. 그리고 오이 했더니 저한테 핸드폰 울려보니까 검사실에 전화 온 거예요. 장전 박사입니까? 그래. 그렇다니까 박사님 우리 저 검사 내일 모레 당장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말 전화 끝나고 나니까 영어로 막 F자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거를 우리는 그 여름 8월 달에 더운 하였는데 결국 할머니 할아버지 4명이 눕는 바람에 그 검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그러니까 지금 부정선거 하면서 실제 검사를 만난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마 저밖에 없습니다. 예, 검사를 직접 만났으니까. 그때 이제 만났고, 지금 이제 부정선거로 제일 유명한 박주현 변호사. 이번에도 이제 특검 보고 가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 박주현 변호사랑 4명이서 만났어. 검사를. 그런데 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결론은 검사가 제 사건을 덮었어. 그러니까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그 당시 2년 반 전에 과천경찰 수사팀장, 그 다음 과천경찰서장, 그 다음에 검사 위로 쭉 높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잠이 오겠습니까? 지금 올림픽공원에서 지금 특검이 일어났는데, 하여튼, 그래서 제가 좀 계속 얘기를 됩니까? 네. 네. 그런데 잘랐다 하시죠. 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네. 박지훈 박사님의 그 행군이 굉장히 외로웠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선관위 자체는 공명선거를 치러야 할 선관위는 변명하기에 바쁘고, 네. 그것을 음모론으로 몰아붙였다. 네. 또 더욱이나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서서 부정선거는 음모론이라고 하면서 아무리 협조도 안 해줘가지고 얼마나 더 어려우셨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빛을 보기 시작해서 국민들도 장 박사님한테 감사하면서 아마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은 현재 어떤 운동을 또 많이 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저는 이게 이건 종교에 관계없이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지금 247만 표가 있잖아요, 그죠? 저는 저 하늘의 기적이라고 봐요. 하늘이 주신 선물.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가짜 이재명 정권에서 부정선거 발생 확률이 제로였거든요. 제로. 아무것도 안 돼. 조금더러 뭐 이재명이 뭐 깡패인데 뭐. 그래서 이제 제가 1월달부터 집회를 어디 가셨냐면, 우리 요새 이제 헌정의 분들 많이 아실 텐데, 인천에 있는 A웹이라고 있거든요. 네. 인천에 있는 A웹. 그 다음에 요 판교에 가면 A에 대해 주로 하는 일들이 뭡니까? A웹은 인천이 판교에. 하나는 그 A웹은 인천 송도에 있고, 네. 미루 시스템이라고 해서 미루 시스템. 판교에 있어요. 근데 이 두 개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는 안 하고 있는데, 2020년 대선에 두 개 조직이 트럼프 표를 바이든 표로 바꿔냈대요. 네, 그래서 거기 두 군데를 집중적으로 집회를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항상 다닐 때 이제 현수막이 영어로 써갖고 다녀요. 그래서 집회 끝나고 나면 영어로 트럼프 대통령한테, 프랭크 트럼프, 그 영어로 investigate A웹, 그때는 investigate 미루,
아니 즉각 수사해달라. 그래서 미국에다가 이제 편지도 보내고 이제 동영상도 계속 보냈거든요. 반응은 어떻게 왔죠? 안 오죠. 그냥 계속 보내기만 하는 거니까 우리나라 스스로 부정선거 밝힐 확률이 제로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힘을 빌려서라도 그러니까 AUF와 미르를 수사하다 보면 우리나라 이제 부정선거 수사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보도가 예,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6월 3일 날 고전주 제가 AU에서 집회하고 정보관에게 야 6월 3일 날 수요일이니까 못 오고 6월 10일 날 제가 AU에 다시 집회하러 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자고 났더니 6월 3일 날 하나님이 준 선물 핸드볼 경기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AUF하고 미를 갈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주신 247만 주 선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힘을 안 빌려도 우리 국민이 열심히 싸움하면 부정선거를 밝힐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가열차게 이제 하늘이 준 선물을 믿고 이제 싸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가짜 구청장이 이번에 말은 양상이 됐죠. 예, 시장을 예. 비롯해서. 예. 그래서 그 운동 가짜들 내려오라는 운동도 계속 하고 계신다는데 예. 지금 어떤 정과가 이거 어느 지역을 그렇게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헌정에 있는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요번에도 또 이제 저희들 여담으로 우리 하늘이 이해찬이 데려갔잖아, 그죠? 만약에 이해찬이가 하늘에 안 갔으면 요번에 이 부정선거가 안 됐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해찬이가 이 부정선거 총대장이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이해찬이가 만약 살아있었으면 흠집이 없이 잘 진행됐다. 아닙니다. 지방선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부정선거 하지 말아라. 응? 뭐 군수니 뭐 시장이니 좀 많은 걸 하지 말고 우리 목표는 1년 반 후에 205석 하면 끝이다. 그렇죠. 205석이 목적이지 그게 막 군수, 시장, 구청장 그런 걸 하지 말았으리라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무조건 서울시장은 우리 편이다. 그렇죠. 총원을 시켜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 이 리시퍼를 아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해찬만 살아있었으면 그것도 안 될 수도 있었어요. 왜냐? 지방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205석이 돼가지고 일당 독재가 돼가지고 지금처럼 모든 법을 바꿔가지고 오로지 시진핑, CCP를 위한 법만 만들면 끝이니까 법 만드는 게 중요하지 뭐 서울시장이 뭘 해. 그래서 했는데 이 하늘이 이해찬을 데려가는 바람에 지금부터는 너나나 주인공이 없으니까 너나나나 오케이 고 하다가 요번에는 무려 한 3천만 표를 조작했거든요. 3천만 표. 이번에요? 예. 그 3천만 표 조작하다가 하늘이 준 선물 247만 표 핸드볼 경기장에 먹다가 이만한 가시가 딱 걸린 게 바로 핸드볼 경기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 저는 뭐 다 외우니까 이번에는 이제 국회의원 선거도 아니고 대통령 선거도 아니고 지방선거다 보니까 이번에는 국회의원 3명이 가짜예요. 국회의원 3명. 국회의원 3명이 가짜고 그 다음에 도지사, 광역시장 가짜가 9명. 그 다음에 교육감 6명이 또 가짜고 교육감 6명.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 가짜가 한 65명. 어마어마한 부정이 일어난 거죠. 그렇다면 예. 이번에 적어도 수사 결과 몸통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네, 왜냐면요, 예. 이 서울 지역에 서울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예. 이러한 부정을 저질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수치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나와있죠. 만일 경우에 예. 모두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태한 그 특검이 네. 어느 정도 이 실체를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100%라고 봅니다. 100%라고 보는데 이제 조건이 하나 있을 텐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면은 제가 또 7명을 또 고발했지 않습니까? 네. 요번에는 이게 핸드볼 경기장에 7명 고발했을 때 어떻게 됐냐 해가지고 테스트하려고 7명을 고발했거든요. 7명을 고발했더니 옛날 같으면 이게 카르텔이 제가 대검에다 딱 고발하면
수원을 거쳐서 안양지청, 그 다음에 과천 경찰서 가는 게 이때까지 6년 동안 했던 방법입니다. 저 카르텔 방법이. 그런데 핸드볼 경기장을 내가 고발을 대검에 신규가 딱 넣었더니 이 검사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검사들이. 이 대한민국 묘합니다. 그래갖고 얘네들이 갑자기 대검에서 수원으로 안 보내고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낸 거예요. 그때 저는 벌써 야 이거 핸드볼 경기장 효과가 이게 어마어마하구나. 그래가지고 핸드볼 경기장 거쳐서 서울경찰청 거쳐서 지금 이제 강동경찰서에서 제가 사는 동네 거기다 강동경찰서 수사과에서 7명을 지금 수사 중에 있어요. 거기 하이라이트인데 이제 오늘 쉽게 이제 의원님한테 보면 제가 고발장에 뭐라 썼냐 하면 1번 초등학교 수학 문제다. 초등학교 수학 문제. 제가 실제 고발장에 썼습니다. 울산에 구청장이 5명이 있는데 4명이 국민의힘이 됐고 하나가 민주가 됐는데 그럼 초등학교 1학년한테 물어봐라. 울산시장은 누가 돼야 되나? 그럼 당연히 4대1이니까 국민의힘이 되잖아. 그죠? 근데 민주가 됐어요. 그래서 사기꾼 너들은 나한테 그렇게 설명해. 너들이 막 전산 조작했잖아. 너들이 전산 조작했으니까 민주가 됐지. 그 다음에 울산에 있는 놈들은 울산 시민이 뽑은 그 투표지를 쓰레기통이라든가 다 녹여버리고 새로 만들어가지고 쑤셔 넣었으니까 민주가 됐지. 너 나한테 설명해. 그게 이제 1번 문제였거든요. 2번 문제가 지금 의원님이 질문하신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문제. 거꾸로 서울시는 25개 구청장인데 민주가 17개가 됐다. 국민의힘이 8개가 됐다. 초등학교 1학년한테 물어봐. 누가 인마 서울시장 돼야 되는가? 당연히 민주가 돼야지. 17대 8이니까 오세훈이가 됐어. 너들이 인마 전산 조작했잖아. 너 나한테 설명해. 그게 그래서 너희들은 전산 사기범이다. 그 다음에 그래프도 많이 보여주고 설명도 많이 했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검사는 이 새끼는 무조건 전산 사기범이니까 구속시켜주길 바랍니다. 라고 내가 고발장을 쓴 거예요. 그 고발장이 돌고 돌아서 지금 이제 강동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오세훈이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지금 이따 좀 뭐 보면 요번에 이제 부정선거 투표 제일 많이 하는 애가 추미애거든요. 그렇죠. 인구가 많으니까. 그 추미애가 110만 표 조작을 했습니다. 사전투표에서. 그러니까 본투표에서는 양양지한테 오히려 졌어. 그 양양 졌는데 사전에서 무려 110만 표. 그러면 그게 그대로 시나리오가 그대로 지금 핸드볼 경기장이 없었으면 정원호가 100만 표 이기는 겁니다. 컴퓨터 프로그램도 그렇게 돼 있었고 종이도 그렇게 다 쓰져 넣었어. 그런데 이게 저녁 6시부터 우리 개표하잖아요. 저녁 6시 개표해가지고 새벽 2시 될 때까지 정원호가 계속 이만큼 이기고 있었어. 그렇죠. 그래서 아침 7시 되면 정원호가 100만 표 이겼습니다. 발표하면 끝이야. 그 다음 서울시장하고 나면 이제 다음 대통령이 개라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런데 새벽 2시에 이게 핸드볼 경기장이 생긴 거예요. 그래 저도 그때 제가 과청 접대에서 철회 집회 했거든요. 우리 저 장동혁이가 2번이나 왔다 갔어요. 이게 핸드볼 경기장 때문에. 그 6, 3일 새벽에. 그래갖고 과천에 왔다가 과천에서는 서울에 가라. 서울에 갔다가 과천에 왔다가 장동혁 2번 왔다 갔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이게 선관위하고 이놈들이 겁이 나는 거예요. 이게 구청장 12명 떨어지면 우리 국민들이 관심이 없어. 근데 만약에 오세훈이가 떨어졌다? 종이도 없는데? 그럼 서울 시내 1000만 명이 아스팔트 나오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잖아,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새벽 2시부터 지금 송파하고 아무 종이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종이는 종이대로 가고 컴퓨터로 새벽 2시부터 오세훈 당선시켜야 되는 거야. 새벽 2시부터. 그래가지고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아침 7시에 오세훈이가 5만 표 이긴 걸로 만든 게 이번 6.3 지방선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그래서 그게 서버에 다 저장이 되어 100%죠. 100%. 네, 아주 네. 정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모든 자료가 과학적인 것이니만큼 아마 특검에서도 절대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문제는 예. 지금 올림픽 공원에는 이 이제 광주 조선대학생들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해요. 예. 그렇다면은 또 저 월궁에 과학검증단도 지금 구성이 돼 있죠? 예, 이제 막 시민단체가 막 만드는 중입니다. 예. 과학검증단에서 이러한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신 있죠, 시민단체가. 예. 그렇다면은
이태원 특검도 네. 이러한 모든 자료 앞에서는 목숨 걸고 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아마 싸우고서 예상이 되는데 예. 그게 뭐냐면 이게 하늘이 준 선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늘이 준 선물 중에 두 번째 선물이 이재명 본인입니다. 본인이 선물을 줬어요. 그게 뭐냐면 종이 부족 사태가 났지 않습니까? 투표지. 그리고 6월 3일 끝나고 난 다음에 이재명이가 아까처럼 국무회의 하다가 그래도 명색이 대통령이라고 야 종이 없어진 거 내가 저 비행기 타고 유럽 갔다 올 테니까 검경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서 파악해서 나한테 보고하라. 그 한마디하고 비행기 타고 유럽에 놀러 간 거야, 쉽게 말하면. 네. 그래도 명색이 대통령이 지시했으니까 합동수사본부가 만들어졌는데 그 대장이 누군가 하면 아까 얘기했던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대장이 되고 그래갖고 졸지 하루 이틀 만에 TF가 만들어졌어요. 그래 검사 12명에 경찰 16명 28명이 만들어져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종이 없어진 거 찾느라고 송파구 송파 성관이 서울 성관에 갖고 검찰 하는 게 주로 압수수색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 천재 중에 한 명이 있었어요, 검사 중에.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압수수색 영장을 판사한테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모르는 사건인데 이게 종이가 없어진 사건인데 어느 검사가 맨 밑에다가 성관이 서버 압수수색 단어를 한 줄을 넣은 거예요. 물론 이제 이유도 설명됐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종이 없어진 거에서부터 서고 압수수색까지는 저희들 생각에도 한 몇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 머리 좋은 검사, 하나님이 주는 검사가 한 줄을 넣었는데 우리끼리 판사가 졸았는지 어쨌는지 정의를 했는지 사인을 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합동수사본부가 6월 3일날 저희들 선거했잖아요, 그죠? 6월 12일날 저녁에 서버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과천 전산실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습니까? 예, 6월 12일날. 그러니까 6월 12일날 벌써 검찰하고 경찰이 들어갔다고 하면은 그냥 상상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전산실이거든요. 그럼 전산에 잘 아는 애들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제일 쉽게 생각하는 게 경찰 사이버 수사대입니다. 경찰 사이버 수사대. 우리 농협 뭐 사건만 나면 그냥 경찰 사이버 수사대가 다 들어가잖아요, 제일 먼저. 그건 뭐 컴퓨터 전문가들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이미 이건 제가 눈으로 안 봤으니까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것을 컴퓨터 다 지져갖고 났어요. 왜냐 압수수색 영장 갖고 들어갔으니까 아침부터 뭐 졸든 말든 밤새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 합동수사본부는 제가 고발한 7명을 통해서 다 알았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한마디 이제 컴퓨터 모르는 분도 있으니까 라면 박스만한 게 한 200~300개가 있거든요. 전산실에 들어가면. 그럼 뭐 라면 박스 200~300개 중에 어떤 게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제 딱 들어가면서 맨날 압수수색 영장 갖고 들어왔으니까 야 우리가 보통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야 인마 선거인 명부는 저 라면 박스 중에 어디 있어? 그러면 직원이니까 공무원이니까 예 저 85번 저 라면 박스에 선거인 명부 있습니다. 해소도 쳐봐. 갔더니 쭉 의원이 이름도 나오는 거야. 아하 오케이 85번에 있다 이거지. 그 다음에 사전 투표한 거 접수한 건 어디 있어? 예 저건 95번에 있는데요. 그래 쭉쭉쭉 묻다 보면 벌써 컴퓨터 전문가들이니까 윤곽이 다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서로 묻고 따지면서 제가 많이 찾아 나왔는데 처음에는 이 친구들이 전혀 숨겼죠. 그냥 갔다 왔다. 6월 10일부터 전산실에 들어가서 작업을 했다고는 뭐 이재명이한테 보고했지 않은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많은 걸 하여튼 보고 나왔을 거예요. 서버를 감출 그런 예는 없습니까? 네, 그런 건 아니고 많이 보고 나왔는데 얼마큼 보고 왔는지 모르지만 많이 보고 나왔습니다. 네. 많이 보고 나왔는데 지금 이제 올공의 젊은이들이 계속 소리치고 구호가 비치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계속 오고 하다가 곧 특검이 만들어질지 모르겠다 하고 압박을 세게 하니까 갑자기 얘네들이 한 20일 동안 쉬었다가 7월 20일쯤인가 맞습니다. 선관위에 들어가면서 업무파악 다 해서 들어가면서 벌써 얘네들이 카톡으로 등등등등 전산 조작했습니다 라고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 합동수사본부 애들이. 그러니까 다 꼽을 쳐놓고 있다가 장정혁 대표 월공에서 계속 소리 지르니까 갔다 가면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게 특검이 만들어져가지고 과천 선관위 전산실에 갔더니
벌써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어떤 놈들 다 보고 간 거야. 그걸 만약에 갖고 있으면 죄가 엄청나잖아, 그죠? 그렇죠. 그렇지, 본인들도 검사인데 그 죄를 왜 모르겠어요. 아이고, 야, 큰일 났다. 우리 사기 위해서라도 좀 내놔야 된다. 그래서 내용 결과가 결론적으로 투표율을 전산 조작했다. 딱 한 줄로 말하면. 그거를 발표한 거예요. 투표율을 전산 조작했다. 한 줄로 말하면. 그거를 또 주진우 의원이 아주 또 쉽게 설명 잘해도. 김은혜 의원도. 예, 주진우, 그 다음에 김은혜 의원도 다 하고.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종점을 행하는데, 그러면은 아까처럼 추미애가 가짜 표를 사전 110만 표를 어떻게 받았냐 하면은 전산 조작을 2번 해야 되는데 1번이 투표율 조작입니다. 뻥튀기 한다는, 이건 뭐, 헌정에 있는 분은 많이 아시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일반 국민들이 6.3 지방선거는 전국 사전 투표율이 21.5%라. 그렇게 다 알고 있거든요. 그건 선거를 발표니까. 아니죠. 실제로는 17%, 어떤 지역은 16%. 퍼센트가 다 다른데 평균을 뻥튀기. 그게 사전 투표 조작이거든요. 그다음 뻥튀기를 해놓고 뻥튀기한 만큼 컴퓨터로 조작을 해서 추미애한테 110만 표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당선되니까 이미 합동수사본부가 50%는 전산 조작을 밝힌 겁니다. 50%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특검은 특검에서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죠. 50%를 우리로 말하면 동생이 이미 밝혀놨어. 동생이 밝혀놨어. 그거는 한 30명에서 밝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 국회가, 쉽게 말하면 우리 국민 아닙니까? 그죠? 너들 165명에서 6개월 동안 인수본의 반 문제만 더 풀어와. 그거잖아, 그죠? 그거를 더 많은 인원을 6개월 동안에 걸쳐서 지금부터는 진짜 가서 찾아와. 그게 딱 숙제준 겁니다. 그러니 특검 입장에서는,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합동수사본부 중에서 실제로 일한 거는 아마 검사보다 경찰이 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그대로 다 흡수. 그래 어제부터 벌써 일하고 있습니다. 그 서초 빌딩에. 그래서 아마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빨리, 주진우 의원은 저보고 한 달, 자기가 특검이면 한 달에 다 해결한다잖아. 그 주진우 많이 알고 있는 거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궁금해요. 네, 국민 여러분, 지금 장지현 박사님의 과학적인 자료를 말씀드리셨습니다. 서버가 이미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연세대학교 양진모 교수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들도 이제는 나섰습니다. 이 부정부패한 이재명 정권이 내년에는 그 결말을 볼 것이라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모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